10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박정호 씨. 당시 65세.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김미영 씨. 52세.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정호 씨의 청혼은 늦은 봄날의 선물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정호 씨의 세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정훈. 39세. 둘째 딸 정은. 36세. 막내 아들 정민. 33세. 그들의 표정은 얼어 있었습니다. 축하가 아닌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훈이 동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어.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한데?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 재산을 저 여자한테 넘길 셈이야? 막내 정민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고 봐. 오래 못 가. 미영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함이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거 알아요.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날 찍은 가족 사진. 미영 씨는 웃고 있었지만 세 자녀는 입꼬리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속 균열이 10년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결혼식이 끝난 후 미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이 덧붙였습니다. 명절에 오지 마세요. 우린 엄마 제사 지내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경멸을 미영 씨는 느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정호 씨는 자녀들과 미영 씨가 대화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미영 씨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녀분들이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정호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웨딩홀을 나서는 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세 가족은 이미 그녀를 적으로 정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기름에 데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일어났을 때 부엌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잘 보이고 싶어서요. 오전 10시. 정훈 내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훈의 아내 수진이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미영 씨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눈을 굴렸습니다. 저희 엄마 음식이랑 맛이 다를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못 먹이겠네요? 미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곧 정은과 정민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영 씨가 만든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제사상에 저 음식 올리면 안 돼요? 정훈이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우리끼리 지낼게요. 저분은 빠지시는 게 좋겠어요. 정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 씨도 이 집 식구인데. 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데려온 사람이지. 미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가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 씨가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 씨. 앉아요. 하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저 때문에 명절에 싸우면 안 돼요. 그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 미영 씨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추석인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3시간 후 정호 씨가 그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미영 씨. 왜 여기에?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정호 씨는 그녀의 눈이 부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미영 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미영 씨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미영 씨는 더 이상 명절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자녀들과 있을 때 그녀는 찜질방에 가거나 산에 올랐습니다. 정호 씨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정은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정호 씨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미영 씨만 집에 있었습니다. 정은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병원 가셨어요. 검진 받으러. 그래요. 그럼 우리 둘이 얘기 좀 해요. 정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버지 재산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미영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그거 노리고 결혼한 거잖아요. 다 알아요.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은 씨. 나는 당신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5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돈이죠. 돈. 그 순간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 녹음하기로.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핸드백에 항상 넣어 다녔습니다. 한 달 후. 정훈이 찾아왔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왜 숨겨요? 당신 거기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꼬드긴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을 당신한테 주게?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정호 씨 재산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각서 써요. 재산 포기 각서. 미영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을 함께 했는데 이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재산을 노리는 여자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정민의 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나가세요. 하루도 안 봐줄 거예요. 수진의 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후처예요. 후처. 미영 씨는 매일 밤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호 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었으니까. 아버지와 자녀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는 혼자 삼켰습니다. 5년간의 모욕을. 녹음기만이 그녀의 증인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정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영 씨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영 씨가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영 씨는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 자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술 중이에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갈게요. 정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바빠요. 상태 알려주세요. 미영 씨는 혼자였습니다. 4시간 동안 혼자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미영 씨가 수술실에서 나오는 정호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호 씨가 눈을 떴습니다. 미영 씨. 네.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미영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정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병실이 아닌 간호사실로 먼저 갔습니다. 박정호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이세요? 부인분이 밤새 간호하셨어요. 정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호 씨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왔구나. 어제는 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해요.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미영 씨의 등이 굳었습니다.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 일이에요. 급해요. 정호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정훈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금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은과 정민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금고, 유언장, 재산. 아버지의 건강은 묻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쉬어야 했습니다. 퇴원 3일 후. 세 자녀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셋이 동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호 씨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세 남매가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정훈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류 찾는 거예요. 정은이 금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아버지 생일. 정민이 다른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기일. 아니네. 미영 씨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켜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요. 금고는 정호 씨 거예요. 허락 없이 열면 안 돼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허락.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후처 주제에. 정민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비키세요. 안 비키면 밀어요? 미영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뭔 짓을 해놨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순간 미영 씨의 핸드백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녹음기가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가방이 기울면서 버튼이 눌렸습니다. 정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거 노리고 결혼한 거잖아요. 정훈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꼬드긴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을 당신한테 주게? 정민의 목소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나가세요. 하루도 안 봐줄 거예요.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훈이 말했습니다. 5년치 녹음이에요. 미영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말 전부.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간신히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자녀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다.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정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닥쳐. 정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온화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미영 씨가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10년 동안. 너희 때문에 명절에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너희 때문에 울면서도. 정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정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다. 이건 새 유언장이야. 세 남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래 유언장에서 너희 몫을 줄였어. 절반은 미영 씨한테 간다.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두 번째. 정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집. 내가 미영 씨 이름으로 바꿨어. 3년 전에.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너희가 이럴 줄 몰랐으니까? 정호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너희 어머니 유품. 미영 씨가 10년 동안 보관했어.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 서류에는 고급 장롱, 보석함, 가족사진 앨범 목록이 있었습니다. 전부 미영 씨가 정리해서 자녀들 몫으로 나눠놓은 것이었습니다. 정은이 흐느꼈습니다. 저희가 오라고 해도 안 왔잖아요. 가져가라고 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 여자 손 탄 거 싫다고 했어? 세 남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번째. 정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영 씨가 너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과일 보낸 거 알아?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일이요? 무슨? 택배로 왔잖아. 제철 과일, 이름 없이 온 거? 정민이 기억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 익명이라서 버렸는데? 미영 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 이 사람들한테 더 줄 거 없어요? 우리 둘이 살아요. 세 남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용서는 미영 씨한테 구해. 그리고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호 씨 집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미영 씨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베란다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 네.
아이들이 또 연락 왔어요. 미영 씨가 물을 주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래요? 용서해달라고. 명절에 오고 싶다고. 미영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아니. 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10년 동안 상처받은 건 당신이니까. 미영 씨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후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금고에 있던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정은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그녀가 이제 시어머니 없는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정민은 취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호 씨가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 네. 고마워요. 미영 씨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10년 동안 참아줘서. 나한테 말 안 해줘서?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알면 힘들어할까 봐서요. 정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숨겨도 돼요?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명절에 오는 건 막지 않을게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탁자 위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만 웃고 있는 사진. 정호 씨가 그 사진 옆에 새 사진을 놓았습니다. 지난달 찍은 것이었습니다. 단둘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나랑 결혼한 거?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요.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해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이 사람의 진심도 보여주었습니다. 정원의 새가 울었습니다. 봄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미영 씨는 정호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그녀가 얻은 것이었습니다.